이제 340페이지에서 행정제재 처분 효과 있은 게 작년도 나왔었는데, 요거를 이제 시효제도랑 같이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까 업무정지는 시효제도가 있었죠. 소멸시효. 어떻게 돼 있었냐면, 업무정지 사유 발생일, 사고 친 날, 사유 발생일 3년이 경과해요. 사고 치고 3년이 지나면 3년 뒤에 걸려도 업무정지를 못한다. 사고 치고선 3년만 잘 버티면 돼. 사고 치고선. 업무정지는. 다른 건 안 그렇다 그랬어요. 다른 건 3년 지나도 걸리면 한다. 업무정지만. 뭐 얘는 이렇고. 그 다음에 지금 할 거는 행정제재 처분 효과 있은 게. 얘는 뭐냐면 폐업했다가 재등록을 하는 거죠. 폐업했다가. 그럼 보세요. 이제 폐업 전후가 같은 사람이잖아. 폐업 전에 게 따라 붙어요. 어차피 같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두 가지가 있는데 처분을 받고 폐업한 거, 안 받고 폐업한 거. 먼저 받은 거. 업무정지를 이미 받았대요. 처분을. 그리고 과태료 처분. 또 이미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기분 나빴단 말이에요. 그만둬. 폐업. 그리고 재등록을 한 거예요.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이에요. 이게 두 번이나 정답으로 폐업일부터 1년간 나온 적이 있어요. X. 처분일부터 1년간. 그러면 효과가 승계된대요. 자, 이 효과 승계가 무슨 말이냐면 업무정지나 과태료를 다시 한번 또 때리겠다. 이게 아니라 기록 승계란 얘기예요.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받은 기록이 남아있으래. 기록을 지워주진 않겠대요. 그럼 질문. 왜 기록을 남겨둬야 돼? 여기서? 왜? 업무정지 처분받은 기록, 과태료 처분받은 기록이 그냥 남아있어야 된대요. 기록을 지워주진 않겠대. 왜? 맞췄어. 그것 때문에. 상습범. 업무정지, 과태료 몇 번 위반했나 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업무정지 3번이면 절등치, 절등치가 아니면 가운데가 1회, 마지막 그대로 2회 업무정지, 3회 임등치. 그거 하려면 기록은 남아있어야지. 만약에 기록을 다 지워주면요, 상습범은 안 나와요. 분리하면 다 폐업하지 그냥. 기록 다 지워주면. 그래서 기록이 그냥 승계가 된다. 기록은 남아있어라 그거야. 상습범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처분을 안 받은 거. 업무정지 사고를 쳤어요. 사고를 치고 얘가 그만둔 거예요. 업무정지를 받기 전에. 폐업기간 1년 초과. 그리고 재등록을 해요. 그럼 이제 어차피 같은 사람이니까 얘가 1년 전에 이 사고를 쳤잖아요. 근데 업무정지를 받은 적이 없잖아. 폐업했기 때문에. 그래서 재등록을 하니까 저 잘못을 끄집어내서 업무정지를 주겠대요. 이제서야 주겠대. 안 된다고. 저 잘못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또. 왜 그러냐면 이때 업무정지를 받았더라도 최장 길어봤자 6개월이에요. 업무정지는 최장 6개월. 지가 그만두고 1년 넘게 쉬었는데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 이 사람은 1년 초과해서 일을 안 한 사람이라고요.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 1년을 6월로 잘 나와요. X. 왜냐면 업무정지가 최장 길면 6월이니까 6월 초과하면 되겠지. 아니라고. 1년. 이렇게. 작년 문제는 이거였어요. 폐업기간이 13개월이래. 13개월. 그리고 재등록을 하면 업무정지 처분을 한다. X. 13개월이면 1년 초과잖아요. 그러면 재등록해도 업무정지 하지 않는다고. 잘못이 그냥 없어지는 거라고. 그렇게. 그 다음. 등록 취소는 훨씬 쉬워요. 숫자가 깔끔하거든요. 등록 취소 사고를 쳤고 등록 취소 받기 전에 또 폐업했고요. 폐업기간 이번에는 3년 초과. 그리고 재등록하면 3년 전 잘못으로 등록 취소를 하지 않겠다. 왜 하지 않냐면 이때 등록 취소를 받았더라도 이 사람은 3년간 결격 사유예요. 등록 취소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3년간 일을 못해요. 얘는 지가 그만두고 3년 넘게 쉬었잖아. 마찬가지잖아요. 3년 채웠잖아.
등록 취소는 간단해요. 이래나 저래나 3년만 채우면 돼. 등록 취소는. 3년 채웠으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작년 문제는 또 이거였네. 폐업 기간이 3년 6개월이래요. 3년 6개월. 재등록을 하면 등록 취소 한다. 엑소 못한다. 폐업 기간 3년 6개월, 3년 채웠잖아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만약에 근데 어정쩡하대요. 한 2년이래, 2년. 3년 초과가 아니죠. 그럼 재등록을 해요. 등록 취소를 어떻게 한다고. 3년 초과가 아니니까 이건 등록 취소를 해요. 하는데 3년에서 2년을 빼줘서 1년간만 결격 사유가 돼요. 1년간만 일을 못하게 되는 거야. 왜냐면 자기가 2년간 쉬었잖아요. 쉰 기간을 3년에서 빼주라고. 그래서 1년간 결격 사유. 3년만 채우면 되니까 2년간 일을 안 했으니까 1년간만 더 일을 못하면 3년 채우고. 그죠? 만약에 폐업 기간이 3년 초과면 3년 다 채웠으니까 등록 취소할 필요가 없는 거고. 3년 초과가 아니라면 등록 취소하지만 3년에서 빼줘라. 폐업 기간을. 그런 내용인데, 자, 정리해보면, 아까 시효제도는 폐업이랑 관련이 없다 그랬어요. 얘는 폐업과 관련이 있는 거죠. 폐업하고 재등록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업무정지가 여기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 업무정지랑 기간만 잘 외워서 들어가 보시는 거야. 작년에 나왔거든요. 굉장히 어렵게. 그래서 업무정지랑 폐업만, 그것만 잘 정리해서. 자, 폐업이 안 보이면 3년이에요. 업무정지는. 폐업이 안 보이잖아요. 3년. 폐업이 보이면 1년이잖아요. 폐업 보이면 1년이잖아요. 1년을 6월, X. 요 1년을 3년, X. 업무정지는 폐업 보이면 1년. 폐업이 안 보이면 3년. 그래서 업무정지 폐업 기간만 외우고 시험장에서 찾아보는 거야. 업무정지 폐업 1년. 폐업이 안 보이면 3년. 정리해 볼게요. 이 두 가지를. 얘는 그닥 의미가 없어. 기록 승계니까. 근데 얘는 업무정지를 안 받게 되는 거잖아요. 사고 쳤는데. 폐업을 안 한 상태에서는 3년 버텨야 돼. 그래야 잘못이 없어져요. 얘는 폐업했잖아. 폐업하면 폐업 기간이 1년 초과면 잘못이 없어지는 거예요. 둘 다 업무정지를 안 받게 되잖아요. 업무정지를. 사고 쳤는데. 근데 폐업이란 차이가 있다고. 폐업을 안 한 상태에서는 3년 버텨. 폐업했으면 폐업 기간 1년 초과면 돼. 그렇게.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뒤에. 어디냐면 242페이지에서 2번 문제, 작년 문제인데요. 242페이지에서 2번 문제. 작년 문제예요. 242페이지 2번 문제. 옳은 거. 1번. 폐업 기간이 13개월이다. 이거네. 이거. 그죠? 업무정지 사고 쳤고 폐업 기간 13개월이면 1년 초과니까 재등록해도 업무정지 할 수 없다. 242페이지에서 2번 문제가. 그러니까 할 수 있다. 틀린 거고. 그죠? 342페이지. 잘못 말했네요. 죄송해요. 342페이지. 200페이지 너무 앞으로 갔잖아. 그죠? 342페이지에서 2번 문제. 342페이지. 페이지를 잘못 말했어요, 제가. 왜 못 찾나 했어. 342페이지. 제가 243페이지라고 말했네요. 거꾸로 이렇게. 342페이지. 오늘 이렇게 숫자가 안 보이냐? 342페이지에서 2번 문제. 1번. 작년 문제인데 이거잖아. 업무정지. 폐업기간 13개월이니까 재등록해도 업무정지 할 수 없다. 있다가 아니라 없다. 폐업기간이 13개월이니까 1년 초과니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2번은 폐업신고 전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 이건 처분 받은 거네. 이거. 처분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기록 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3년간이 아니라 1년간. 업무정지 폐업 1년. 얘는 진짜 명확히 보인다. 틀린 거. 그죠? 업무정지 처분 받은 게 처분일부터 1년간 승계지 3년이 아니잖아요. 틀렸고. 업무정지 폐업 1년이니까. 그 다음 3번은 폐업기간이 3년 6개월. 3년 6개월. 그럼 재등록을 했대요. 등록 취소 하나? 못하잖아요. 3년 채웠잖아. 등록 취소는 이래나 저래나 3년 채우면 된다. 3년 채웠으니까 폐업기간 3년 6개월이니까 등록 취소하지 않는다고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이렇게 나와야죠. 4번은 과태료 처분이 효과. 이거네. 과태료 처분 받았대요. 처분일부터 1년간 승계. 과태료 처분도 1년간 승계. 근데 처분일부터 9개월 됐네? 승계가 돼야죠. 그러면 답은 4번. 1년간 승계니까 9개월이면 승계가 된다고요. 만약에 13개월이면 승계가 안 되겠죠. 또 1년 지났으니까. 1년간 승계니까. 그래서 답은 4번. 업무정지 처분 받은 거, 과태료 처분 받은 게 1년간 승계니까 1년간. 5번은 재등록을 하면, 자, 폐업했다가 재등록한 건 반성을 한 거잖아요. 폐업을 안 한 사람과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잖아요. 폐업을 한 사람은 나름대로 반성을 한 건데, 그래서 폐업 사유, 기간을 고려하겠다. 그렇게. 그래서 작년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어. 그러니까 뭐 풀 수는 있는데 시간 내 풀기는 쉽지가 않죠. 시간이 꽤 걸리니까. 답은 4번이었고, 뒤에 가서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어디냐면 이번엔 350페이지. 350페이지에서 12번. 350페이지에서 12번. 이것도 옛날 기출문제예요. 옛날 기출문제. 12번. 행정처분 틀린 거 1번. 자, 폐업 신고 후 등록관청을 달리해서 서울에 사다가 폐업하고 부산으로 갔대요. 승계가 되죠. 같은 사람이면 승계가 된다고요. 어차피. 서울에 사다가 폐업하고 부산으로 가도 승계가 된다. 폐업 전 지위를 승계한다. 맞고. 2번.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 처분일부터 1년간 승계. 또 뭐라고 돼 있어? 3년간. 틀렸네. 업무정지 폐업 1년. 답은 2번. 아, 이건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엔 쉬웠어요. 할만했어. 최근 문제가 어려운 거지. 3번은 과태료 처분 효과도 처분일부터 1년간 승계. 맞죠? 4번. 폐업 기간이 3년 초과일 때, 3년 초과. 재등록을 하면 등록 취소한다 못한다? 못한다. 등록 취소할 수 없다. 맞잖아요. 3년 채웠으니까. 5번은 폐업 기간 1년 초과래요. 재등록하면 업무정지할 수 없다. 업무정지 폐업 1년이니까. 이건 풀만 하잖아. 그죠? 이렇게 나오면 시간 내 풀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작년 문제처럼 나오면 시간 내 풀기는 쉽지가 않아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 근데 이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굳이 뭐 그렇게 연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업무정지 폐업 1년, 폐업이 안 보이면 3년, 그 정도만 외우고 들어가서 찾아보자. 그렇게요. 그 정도만. 됐고, 그렇게만 볼게요. 됐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뒤에 가서 공인중개사협회 352페이지, 협회도 한 문제에서 두 문제까지 나오게 되고, 한 문제에서 두 문제. 공인중개사협회 352페이지. 이제 협회에서는 크게 세 가지만 잘 보시면 돼요. 설립 과정, 그러니까 설립 절차, 그리고 공제사업, 그리고 운영위원회. 세 가지만. 끝. 그 세 가지. 파란색 1번 협회의 설립 목적, 굵은색 설립 목적. 첫 번째 줄 주어. 개공인 공인중개사라고 되어 있네요.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 그 위에다가 그냥 공인중개사 X. 그냥 공인중개사는 협회 회원이 될 수 없어. 그냥 공인중개사는. 협회 회원이. 이게 그러니까 제목은 보세요. 공인중개사 협회인데 문의만 그래. 실질은 개업 공인중개사 협회예요. 그냥 공인중개사래요. 시험 붙고 일을 안 하고 있대요. 협회 회원 안 돼. 중개업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 가로 내용. 부치. 이분도 자격증 없는데 협회 회원 될 수 있다. 그리고 설립을 할 수 있다니까 필수는 아니다. 임의 설립주의. 그래서 협회의 성격을 보면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법인, 사단법인이고요. 민법상 사단법인.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353페이지에서 동그라미 2번 사단법인, 그리고 개인이 만든 사법인. 옆에다가 공법인 X. 국가가 만든 거 아니에요? 사법인이고. 그리고 아까 사단법인이었죠? 재단법인 X.
사단법인 옆에다가 재단법인 X, 사법인 옆에다가 공법인 X. 양가로 2번 임의 설립주의, 설립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인가주의 좀 이따 나오고 등기해야 되고, 그리고 동그라미 4번 5번 여러 개 설립할 수 있고 협회 회원 가입은 강제되어 있지 않다. 현재 협회가 2개 있어요. 2개. 또 더 만들어도 돼. 복수협회 설립이 가능하다. 그런 것만 그냥 참고고, 박스 밑에 있는 3번 설립 절차, 조직, 얘가 별표. 요 놈이 이제 중요한 거죠. 적어볼게요. 첫 번째, 협회는 법인이니까 정관을 작성해요. 정관은 법인 만들 때 시작이에요. 시작. 발기인. 법인 만들겠다고 일어선 사람 300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고 정관에다가 서명 난이를 쭉 하는 거고, 이 정관을 창립총회 의결을 거쳐요. 창립총회는 설립 과정에서만 등장하는 총회고 정관을 통과시킨대요. 그러려면 회원 600명 이상이 출석하고 600명이 서울에서 100명 이상, 나머지 광역시, 도에서 20명 이상. 자, 주의사항. 특광도에서 20이 아니에요. 서울특별시는 100명이잖아. 따로 빼고 있잖아요. 서울 빼고 나머지 광역시도가 20명 이상이에요. 인천 20명, 경기도 20명, 부산 20명, 광주 20명 이렇게 최소. 서울은 100명 이상. 서울은 이렇게. 그거만 주의하자. 특강도가 아니라 서울특별시는 따로 빼고 있다는 거. 그것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국장이 설립 인가를 받아야 돼요. 인가는 인정이란 얘기예요. 인정. 비영리가 맞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허가가 아니고, 허가로 여러 번 나왔고, 비영리가 맞다고 인정해 주는 거다. 인가. 자, 인가를 받긴 받는데 인가 받으면 성립되지 않아요. 마지막은 설립등기야. 설립등기. 등기하면 성립. 이렇게. 그러니까 인가를 안 받는 게 아니라 인가 받고 등기해야 성립. 이렇게 순서가. 뭐가 중요하다? 숫자. 무조건 숫자가 중요해요. 우리는. 발기인 몇 명? 300명. 창립총회 600명. 바꿔치기도 엄청 했죠. 서울에서 100, 나머지 광도에서는 20. 이 숫자들을 잘 외우는 게 핵심. 잘 외우는 게. 그래서 그림으로 발기인 300명이니까 어떻게 발바닥을 그려보자. 발. 이렇게 발 그리는 거. 발 그렸잖아. 발 300. 3이 눈썹이에요. 이게 왜 3이야? 이렇게 보면 3이잖아. 그죠? 3, 100. 300. 발기인 300명. 6, 코죠. 600. 눈동자. 600. 창. 창문을 그린 거예요. 이게 창문. 창문이면서 이빨이 되는 거지. 600창. 600창. 사람 얼굴 됐으니까 이 사람 이름이 120. 120씨. 백일섭 동생. 자세히 보면 닮았어. 서울에서 100. 나머지 광도에서 20. 다 같이 한번 빨리 그려보세요. 발바닥을 잽싸게 그리고 발. 이런 게 나오니까 우리는 발 그리고 발 3, 100. 발기인 300명. 6, 100. 창. 창문이면서 이빨. 600창. 600창. 이 사람 이름이 120이다. 서울에서 100, 나머지 광도에서 20. 그래서 그림 하나 그려놓으면 끝. 발기인 몇 명? 300명. 발 300. 600. 창. 창립총회가 600명. 서울에서 100, 나머지 광도에서 20. 나중에 그림은 잘 기억하시는데 이 그림을 어디다 써먹는지를 잘 몰라. 그게 잘 안 돼. 그림 그릴 때 저처럼 말로 하면서 발 300, 600창. 이 사람 이름은 120이다. 서울에서 100, 나머지 광도에서 20. 그렇게 하고 354페이지에서 양가로 2번 협회의 조직은요. 주된 사무소는 필수예요. 본사는 위치는 상관이 없어. 서울에 두건 인천에 두건 경기도 두건 주된 사무소는 필수인데 위치는 상관이 없고, 근데 지부, 지회는 필수가 아니에요. 둘 수 있다. 얘는 시도에, 얘는 시군구에 둘 수 있다. 둬도 되고 안 둬도 되고 둘 수 있다.
얘가 더 큰 거예요. 시도, 얘는 시군구.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네. 광역시의 지부를 둘 수 있다. 오. 특별시, 광역시, 도 줄여서 시도 같은 말이에요. 거기에 지부, 시군구의 지회 둘 수 있다. 둔 다음에 신고하는 거예요. 지부는 시도니까 시도지사, 지회는 시군구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 신고하죠. 시장, 군수, 구청장, 법에서는 등록관청 이렇게 쓰고 있고 같은 말이에요. 근데 협회를 감독하겠대요. 아까 협회는 누가 감독한다? 국장. 다른 사람 감독이 안 돼요. 협회는 오로지 국장만 감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죠. 협회의 감독은 국장이다. 기억. 주된 사무소건, 지부건, 지회건, 협회의 감독은 국장. 기억. 협회의 감독은 국장. 기억. 다른 사람 감독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신고니까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시옷 이렇게 하는 거지. 시옷. 발음하기가 힘들어 그냥 시옷 이렇게 시옷. 신고니까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시옷. 감독은 누가 한다? 국장이 한다. 주된 사무소건, 지부건, 지회건, 감독은 국장. 기억. 신고니까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그렇게. 그래서 양가로 2번 네 번째 줄에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등록관청 밑에다가 시장, 군수, 구청장 적어놓고 셔. 신고니까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신고는. 감독은 누가 한다고요? 국장. 협회의 감독은. 기억. 셔. 저것만. 되게 잘 나오거든요. 의외로. 그래서 발산백, 600창. 셔. 기억. 그거 이제. 그리고 협회의 업무에서는 옆에 355페이지에서 보고 의무. 별표죠, 얘도. 감독이랑 이어지는 건데요. 두 번째 줄에 협회 총회 의결 내용. 총회가 사원총회예요. 창립총회가 아니라. 사원총회가 뭔가 의결하면 중요한 걸 의결한 거라서 감독권자가 누구다? 국장. 이렇게 보고하게 돼 있어요.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한 10대 번은 나왔어. 지체 없이 국장 보고 총회 의결 내용을 국장이 감독권자니까 지체 없이 밑에다가 15일 X 15일 그렇게 해서 정답으로 나온 적도 있었고 지체 없이 국장 보고해라. 국장이 감독권자다. 그렇게. 그리고 이제 공제사업 24회 25회만 나온 게 아니에요. 계속 나왔어. 작년도 나왔는데 매년 나와. 공제사업은 보험사업이죠. 공제자를 보험으로 바꾸면 이야기가 훨씬 쉬워요. 협회가 하는 보험사업이 공제사업이에요. 그러면 공제료 그럼 그게 뭔데? 보험료 갖다 내는 거 보험회사에. 공제금은 보험금 사고당한 중개 의뢰인이 받는 거죠. 공제금 받는 거. 협회 입장에서는 주는 게 공제금이에요. 받는 게 공제료고. 공제계약은요? 보험계약이죠. 협회랑 개공이 체결하는 보험계약, 공제계약. 그래서 공제자를 보험으로 바꿔서 이해를 하자. 이렇게. 자, 공제사업의 범위는 파란색 1번 굵은색. 공제사업의 범위는 동그라미 1번, 2번 때문에 좀 넓게 보겠다는 거야. 거기에 공제사업이 부대 업무로서 부대 업무 동그라미. 관련된 부대 업무도 포함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공제사업이 공제료를 걷어요. 사고당한 중개의뢰인에게 공제금을 줘요. 끝.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넓게 보겠다. 관련된 부대 업무도 포함해서 좀 넓게 보겠다. 단순히 공제료 걷고 공제금 주고 이거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관련된 부대 업무도 포함돼서 조금 넓게 보겠다. 그것도 아직 시험에 안 나왔는데 충분히 제가 보기엔 나올 만해요. 동그라미 2번 때문에 공제사업은 조금 넓게 본다. 넓게. 부대 업무도 포함되니까. 그리고 필수가 아니에요. 공제사업은 할 수 있다예요. 필수 아니에요. 그래서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양가로 1번 맨 밑에 공제규정 승인을 얻어야 돼. 누구 승인? 국장 승인. 왜 국장이에요? 국장이 감독권자잖아. 근데 옆에다가 적어놔야 돼. 뭐라고 적어냐면 이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X라고 적어놔야 돼요. 공제규정 승인을 안 받았대요. 공제규정 승인을 안 받았다. 그래도 500만 원 과태료는 없어요. 없어. 그냥 공제사업을 못하는 거지 과태료 받는 게 아니에요.
공제규정 국장 승인을 얻어라 이렇게 돼 있고 승인을 얻지 않았을 때 과태료가 없어요. 협회는 제재를 제가 외울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 뭔가 위반, 협회가 위반 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한 가지만 빼고 공제규정 승인만 빼고 협회가 뭔가 위반 고민할 필요 없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협회는 한 가지만 빼고 공제규정 승인만 과태료가 없어요. 그렇게 되고 그리고 356페이지에서 동그라미 3번도 여러 번 나왔는데 숫자다 보니까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공제료 수입액 밑에다가 총 수입액 X, 공제금 X, 공제료로 받은 돈의 100분의 10 이상을 책임준비금, 그게 뭔데요? 비상금으로 재워놓으래요. 비상금으로 재워놓을 때는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비상금으로. 공제금은 주는 돈이니까 말도 안 되고 총 수입액은 너무 많고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양가로 2번 별도 회계로 관리하고 책임준비금, 비상금을 다른 용도로 쓸 때는 국장 승인. 승인은 항상 높은 사람, 국장이 높은 사람이잖아요. 감독권자니까. 국장 승인 얻어라. 이렇게 돼 있고 운용실적 공시는 동그라미 2번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2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내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공시하고 홈페이지에 게시도 해야 된대요. 뭐랑 선택이에요?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 선택, 홈페이지에 게시는 필수. 이 모든 걸 3개월 이내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협회는 다른 제재가 없다. 무조건 위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렇게.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중요하죠. 운영위원회. 나중에 제가 한번 이거 비교표를 한번 나눠드릴게요. 그 표만 또 잘 보시면 되거든요. 다음 순환 때. 356페이지에서 운영위원회는 감독기구예요. 맨 위에. 업무 집행을 감독한다. 공제사업을. 근데 그거를 운영위원회의 성격을 보세요. 파란색. 어디에 둔다고 돼 있어요? 협회 내에 설치하면. 협회 내에. 감독기구 운영위원회를 협회 내에 둔대요. 필수로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협회에. 그래서 이렇게 적어놔야 돼. 어떻게 적어놓냐면 협회 이 내에 운영위원회를 두니까 운영위원회와 협회는 한 식구죠. 한 식구. 한 식구라고 딱 적어놔야 돼. 한 식구. 협회 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고요. 한 식구. 얘네들은. 한 식구. 협회 내에 두니까 한 식구지. 그러면 밑에 구성에서 두 번째 줄에 몇 명이에요? 총원은 19명. 왜? 한 식구니까 19명. 한 식구잖아. 19명 해야지. 한 식구니까 19명. 한 식구니까 19명. 왜 한 식구라고요? 협회에 두기 때문에. 협회에 두기 때문에 협회랑 운영위원회는 한 식구다. 한 식구니까 19명. 외우기가 쉽죠? 한 식구니까 19명. 그리고 계속 읽어보면 위원 임기는 2년, 1회 연임할 수 있어서 4년까지 가능해요. 2년이고 1회 연임 가능하고 보궐위원은요. 땜빵이죠. 땜빵은 뭐만 잘하면 된다? 땜빵만 잘하면 된다. 전임자 남은 기간. 땜빵은 땜빵만. 그리고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한 명을 두되 한 명씩 필수예요. 어떻게 한다? 호선. 이게 뭔데요? 상호 간의 선택. 밑에 적어놔야 돼. 사랑이 짝대기. 둘, 셋 찍는 거 있잖아. 미팅에서. 짝대기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위원장. 두 번째가 부위원장. 그렇게 하는 거고. 사랑이 짝대기. 그럼 부위원장은 뭐 하는 사람인데, 부위원장은? 꿀 빠는 사람이에요. 뭐 하는 일 없어, 그냥. 직책만 높아, 그냥. 가오만 잡고 있으면 돼. 그러다가 위원장이 일을 못하게 되면 직무를 대행하는 거죠. 평상시에는 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뭐 가오만 잡고 있다가 나 부위원장이니까. 위원장 일을 못하게 되면 그때 직무를 대행한다. 부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그리고 위원의 자격은 두 번째 줄에 굵은색 위원의 자격에서 두 번째 줄에 협회 관련 위원은 3분의 1 미만이어야 돼요. 3분의 1 미만이 누구? 협회 관련 사람. 협회 관련 사람은 3분의 1 미만. 감독기구니까. 아까 운영위원회 총원 몇 명이라고요? 19명. 한 식구니까 19명. 근데 협회 관련 사람은 3분의 1 미만. 그렇게 하는 거고. 됐고.
박스 내용은 안 보셔도 되고 358페이지 다음 페이지에서 운영위원회의 업무는 공제사업 감독기구다. 감독하는 거다.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 넘어가시면 되겠다. 나중에 심의위원회랑 운영위원회 비교표가 있는데 그 표만 또 잘 보시면 그냥 돼요. 이것도. 그리고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 강화인데 옆에 359페이지에서 조사 또는 검사 요청권은 화살표 방향을 적어주세요. 국장, 화살표, 금감원장. 국장이 금감원장에게 요청이에요. 국장, 화살표, 금감원장. 질문. 감독권자가 누구라고요? 협회는? 국장. 공제사업 최종 감독권자는 누구예요? 국장이에요. 그러니까 국장. 그러니까 국장이 그냥 할 수 있는데 전문적이잖아. 보험사업이니까. 국장이 뭘 알아? 이게 보험 관련된 내용을. 금감원에 보험 관련 부서가 있으니까 금감원장에게 요청하는 거죠. 금감원장은 아무 때나 검사한 게 아니라 요청 들어오면 그때만 검사할 수 있다. 요청 들어오면. 그거 위반하면 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얘는 화살표 방향만 주의하자. 국장, 화살표, 금감원장. 그리고 개선명령권은 작년에 나왔네요. 작년에 전면적으로 나와서 또 나오기는 힘들고 거기다가 이렇게만 적어놓으면 돼요. 이제 얘는. 다음 페이지에 임원에 대한 제재까지 같이 묶어서 기억해야 되는 건데요. 이렇게만. 뭐냐면 임원이 잘못을 해요. 임원이. 협회의 임원이 잘못을 했을 때는 그때는 개선 명령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를 하는데 시정 명령을 해요. 임원이 잘못하면 시정 명령이에요. 개선 명령이 아니라. 자, 시정 명령 얘는 국장이 임원에게 하는 건 아니에요. 임원이 잘못했다고 임원에게 하는 건 아니에요. 국장이 협회에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개선 명령이건 시정 명령이건 전부 다 국장이 협회에게. 다만 위반 주체를 잘 봐야 돼요. 개선 명령은 누가 위반을 하고 있는 거냐면 협회가. 협회 자체가 개판치고 있는 거야. 개선 명령. 임원이 잘못하면 시정 명령. 위반 주체가 좀 달라요. 다 국장이 협회에게 하는데 임원이 잘못했다 시정명령이에요. 다 위반하면 개선명령이건 시정명령이건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래서 누가 위반했나만. 다음 페이지에 360페이지에 임원에 대한 제재는 임원이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도 누구한테 한다? 협회에게 한다. 임원이 징계 해임을 요구하거나 협회에게 아니면 시정명할 수 있다. 임원이 잘못해도 협회에게 시정명령하는 거다. 협회 자체가 개판치면 개선명령하는 거고. 어쨌거나 이거 위반하면 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재무건정성 유지는 양가로 1번에서 박스, 자본, 자산, 유동성 확보 3가지예요. 재무건정성을 유지해 3가지 유지하면 돼요. 자본, 자산, 유동성 확보 3가지. 자본, 자산, 유동성 확보 3가지. 키워드만 보시면 되고 양가로 2번 재무건정성 기준은 동그라미 1번도 정답으로 나온 적이 있었죠.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할 것. 지급 여력 비율은 밑에 적어놔야죠. 보험금 줄 수 있는 능력. 보험금 줄 수 있는 능력. 몇 프로? 100% 이상. 항상 보험금 줄 수 있을 것. 100분의 99만 돼도요. 1%는 돈이 없어서 보험금을 못 받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항상 보험금 줄 수 있을 것. 100분의 100 이상.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숫자니까 나섰죠. 질문. 지급 여력 비율은 얼마였죠? 지급 여력, 책임 준비금 적립 비율?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이잖아. 지급 여력 비율은. 항상 보험금 줄 수 있을 것. 책임 준비금 적립 비율은 100분의 10 이상이었어요. 헷갈리면 안 돼. 2가지가 나오니까. 책임 준비금 적립 비율은 100분의 10 이상.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 그렇게. 그리고 옆에 민법 준용은 361페이지 사단법인 관련 규정을 적용해라. 사단법인을. 재단법인 X, 조합 X. 그렇게 2번 나왔었네요. 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 협회는. 그래서 사단법인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거예요. 사단법인이니까. 재단법인 X, 조합 X.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넘겨보면 362페이지
지도 감독은 크게 적어놔야죠. 기억. 협회의 감독은 누가 한다? 국장. 협회는 다른 사람이 감독을 못한다고요. 국장만. 기억. 주된 사무소건, 지부건, 지회건. 협회는 국장만 감독. 기억. 신고니까 시도지사, 시장군, 수구청장. 감독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사무소 출입하는 거. 사무소 출입할 때 두 가지. 조사검사 증명서, 공무원증 두 가지를 보여주라. 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협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래정보사업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공은 업무정지였잖아. 서라고 명령이니까 개공은 업무정지. 협회는 법조문이 따로 있다 그랬죠. 44조. 왜냐하면 감독권자가 국장밖에 안 나오니까. 협회는 국장만 감독. 그렇게 기억. 그럼 질문. 협회 사무소 출입할 수 있어요? 중개사무소 출입할 수 있어요. 분사무소 출입할 수 있어요. 무등록 중개업 사무소도 출입할 수 있어요. 감독할 때. 출입 안 되는 거 어디였지? 출입 안 되는 사무소. 맞췄어요. 거래정보사업자의 사무소.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거래정보사업자의 사무소는 출입이 안 된다. 법에 규정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앞에 적어놓은 거죠. 거래정보사업자의 사무소는 출입이 안 된다. 그렇게. 그래서 여기도 또 적어놓자.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파란색 1번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사무소에 출입해서 장부 서류 등을 조사, 검사할 수 있는데 그 옆에다가 거래정보사업자의 사무소 출입, X 또 적어놔야 돼. 거래정보사업자의 사무소 출입, X. 협회 사무소 출입할 수 있다고. 협회 사무소가. 거래정보사업자의 사무소 출입, X. 파란색 1번에서 세 번째 줄에 사무소에 출입해서 장부 서류 등을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만 이 사무소는 어디 사무소다? 협회 사무소, 협회. 그 옆에다가 거래정보사업자의 사무소 출입, X. 항상 거래정보사업자의 사무소는 출입이 안 된다. 그 개념. 듣고. 문제를 풀어보면 364페이지에서 1번 문제를 보세요. 틀린 거. 1번. 설립, 인가, 신청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답이 아니에요. 맞는 건데? 1번의 1번은? 무슨 말인지 모르면 답이 아니에요.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건 제끼고 생각하는 거야, 항상. 다른 과목도 똑같아. 1번 지문은 공부하면서 1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지문이에요. 제껴. 2번, 서류는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한다. 모르겠어. 제껴. 3번, 협회 설립하려면 회원 300명 이상 발기인. 얘는 맞네? 발 300, 600창, 발기인 300명. 맞잖아요. 4번, 총회 의결 내용을 10일 이내 국장 보고하니라 지체 없이. 답은 4번. 항상 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있다고요. 처음 보는 지문들은 제끼고 나머지에서 골라보자. 이렇게. 5번은 협회 사무소에 출입할 때 공무원은 증표를 보여줘라. 그 증표가 두 가지였죠. 조사검사 증명서, 공무원증 두 가지를 보여줘라. 사무소 출입하는 공무원은 협회 사무소 출입할 수 있으니까. 어디 출입 안 된다? 거래정보사업자의 사무소 출입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 2번 문제도 풀어볼까요? 2번 문제. 옳은 거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장 보고. 맞네? 기억 맞아요? 그럼 기억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건 제끼세요. 3번과 5번은 제껴. 3번과 5번은 답이 될 수 없잖아. 제껴. 니은 지회를 설치한 때는 시도지사 신고예요? 지부죠. 틀렸잖아. 지부가 큰 거니까. 신고니까 시도지사, 시장군, 수구청장, 지부, 지회잖아요. 틀렸네? 니은 들어가 있는 거 제껴. 제낄 게 없네. 어우 짜증나. 디귿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 맞죠? 연임할 수 있어요. 1회 연임할 수 있잖아. 디귿 들어가 있는 거 제껴. 다 제끼니까 답은 1번. 답은. 왜냐면 리을은 또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지문이야. 리을은. 근데 리을이 온지 X인지는 이 문제랑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항상 박스 형태의 문제는 어떻게 하자? 제껴. 기억을 먼저 딱 봐요. 오면 기억이 없는 거 제끼고, 니은이 X면 니은 들어가 있는 거 제끼고. 그렇게 해, 항상. 기억, 니은, 디귿 한 세 가지만 하면 답이 분명히 손들고 있어요. 끝까지 안 봐도. 그렇게 해야 돼. 만약에 기억이 뭔지 모르겠고 니은이 뭔지 모르겠으면
아는 것부터 해서 제끼시면 돼. 그래야만 시간 내에 풀 수 있어요. 박스 형태 문제가 몇 문제 나온다? 10문제 이상 나온다고. 10문제 이상. 거기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면 시간 내에 못 풀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단축해야 되니까 객관식 시험이니까 그렇게 이제 제끼면서 풀어야 돼. 그렇게. 안 그러면 시간 내에 못 푸니까. 자, 367페이지에서 4번 문제를 보세요. 367페이지의 4번 문제, 박스 형태네. 어떻게 하라고요? 제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 기억, 공제규정, 제정, 변경 승인, 누구 승인? 국장 승인. 맞죠? 기억이 빠져있는 건 제껴. 2번, 4번 제껴. 그 다음 니은, 보고리언은 전임자 남은 기간 맞네? 땜빵은 땜빵만 잘하면 되니까 니은이 없는 거 제껴야 되는데 다 들어가 있어. 와 짜증나. 사실 니은은 볼 필요가 없던 거 있죠.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 디귿, 운영위원회 회의는 제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게 아니라 출석 과반수죠. 항상 의결은 어떻게 해요? 똑같잖아. 출석 과반수. 의결, 결정은 항상 똑같아요. 출석 과반수지 제적, 총원 과반수가 아니에요. 항상 똑같다. 결정 볼 때는 출석 과반수. 그래서 디귿이 들어가 있는 거 제끼고 그렇게. 사실은 그래서 리을이 온지 X인지 문제였던 문제였어. 그래서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던 거지. 리을 볼게요. 디귿은 틀린 거고 리을은 공제계약이 보험계약이죠. 자, 보험은 질문 드려볼게요. 뭐에 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보험을 든대. 뭐에 대비하는 거예요? 사고 맞췄어. 사고에 대비하는 거죠. 그러면 사고는 장래에 발생할 게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한 거죠. 불확실한 거에 대비하는 게 보험이에요. 개공이 든 이 보험도 마찬가지라고요. 만약에 사고 발생이 100% 확실하대. 그러면 그 보험은요? 무효. 그게 무슨 보험이야. 불확실한 거에 대비한 게 보험이지. 그죠? 그래서 공제사고, 보험사고 발생 여부가 확정돼 있지 않을 것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맞는 거죠. 보험은 사건, 사고에 대비하는 거니까 사고는 발생할 게 불확실해야 된다. 그래서 리을이 판례였던 거죠. 판례. 그래서 답은 3번이었던 거고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됐고. 자, 이제 업무 위탁인데 업무 위탁 369페이지 보칙에서 얘는 요거 한 가지만 제가 적어 드릴게요. 그리고 좀 쉬었다가 이제 요거 한 가지만 적고 포상금으로 넘어갈게요. 포상금이 중요하니까. 업무 위탁은 위에 사람이 일을 맡기는 건데 우리 두 가지가 있거든요. 업무 위탁이 어떻게 했냐면 업무 위탁 첫 번째 자격시험이에요. 자격시험 업무 위탁. 시험은 원칙이 시도지사, 예외가 국장이거든요. 이렇게 둘 다 높은 사람이니까 일을 맡기죠. 그게 업무 위탁이에요. 그러면 아랫사람의 협회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공기업 준정부 기관이 있을 수 있고 지금은 준정부 기관 중에 하나인 산업인력공단에서 문제를 내고 있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학교. 근데 시험에서는 학교가 없다. 시험에서는 학교가. 그러니까 30회, 31회 시험을 학교가 문제를 낼 수는 없다고요. 거기에 일을 맡길 수는 없어. 협회는 가능할 수 있지만 학교는 아예 안 된다고. 아랫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교육이 업무 위탁이 있어요. 실무교육, 또 연수교육, 직무교육 세 가지 교육은 업무 위탁이 되고 누가 실시할 때 시도지사가 실시할 때만 업무 위탁이 돼요. 교육도 전문적이라서 일을 맡기겠다. 업무 위탁. 위에 사람이 일을 맡기는 거 업무 위탁. 그럼 우린 기본적으로 아랫사람에 세 가지를 쓰시는 거예요. 협회, 그리고 공기업, 준정부 기관, 그리고 세 번째 학교. 여기서는 학교가 있어. 자, 교육에서 학교가 없다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교육기관인데? 시험에서는 학교는 없고, 그러니까 아랫사람들을 비교하는 게 핵심인 거예요. 아랫사람들은. 학교가 어디 있고 어디 없는지. 업무 위탁이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시험에서는 학교 없다. 교육에서는 학교 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부동산 학과가 있는 대학교에서 현재 교육하고 있어요. 협회도 하고 있고 학교도 하고 있어. 이것도 이렇게 되고 아랫사람 비교. 그리고 이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요건이 필요해요. 양가로 2번. 양가로 2번에 있는 거. 교육 실시하는 기관은 거기서 맨 밑에 양가로 3번이네요. 370페이지 양가로 3번. 교육 실시하는 기관은 강사랑 강의실이 필요해요. 강의실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돼. 면적 제한이 있어. 강의실은, 그죠? 강의실은 50제곱미터 이상. 강의실 면적 제한이 있고, 강사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외우시는 게 아니라 공부 잘하는 사람. 강사는. 근데 이제 좋은 걸수록 경력이 짧아요. 변호사를 따로 빼고 있어. 강사 중에서. 변호사와 다른 자격증, 기타 자격증이에요. 변호사가 제일 좋다. 일단 변호사 경력 2년, 다른 자격증은 3년이에요. 그리고 전임 강사랑 석사가 있거든요. 어느 게 더 좋냐면 전임 강사가 더 좋아. 왜? 전임 강사는요, 석사 따고 박사 과정까지 수료한 사람이에요. 5년 공부 더 한 사람이야. 얘는 대학원만 마쳤잖아요. 당연히 박사 되기 전 과정에 있는 이 전임 강사가 더 좋은 거지. 얘는 박사 논문 쓰고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사람이에요. 박사 논문이 통과가 안 된 것뿐이지. 전임 강사 5년 공부를 더 했다고. 경력 2년. 얘는 3년. 그러니까 좋은 걸수록 경력이 짧아진다고요. 변호사가 다른 자격증보다는 제일 좋다. 2년. 전임 강사 2년. 얘는 박사 과정까지 수료한 사람이니까. 석사는 3년이고. 그럼 질문. 박사를 땄대요. 경력 필요한가? 필요 없어. 박사가 되면 실무 경력이 없어도 그냥 될 수 있다고. 강사가. 전임 강사나 석사는 경력 요건이 필요한 거고, 박사는 경력 필요 없고. 그리고 공무원은 몇 급 이상? 7급 이상. 9급 X 7급. 7급 공무원 외우기 쉬워. 영화도 있었잖아. 7급 공무원. 그죠? 강사 요건들. 결론은 공부 잘하는 사람. 좋은 걸수록 경력이 짧다. 강의실은 50제곱미터 이상, 한개수 이상이고, 거기에 50제곱미터 이상 강의실 한개수 이상 밑에다가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 X 적어놔야 돼. 중개사무소 50제곱미터 이상일 것 X 그런 거 없잖아요.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 X. 강의실 면적 제한이에요. 교육 실시하는 강의실. 그렇게. 그래서 강사 요건 한번 읽어보시고 강의실 요건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혹시 모르니까 그냥 설명을 드리는 거지. 이렇게. 그냥 아랫사람들만 일단 비교해보고 학교가 어디에 있고 어디에 없는지, 그리고 교육 실시하는 기관에서 요건들, 강사 요건, 강의실 요건들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되고, 관부에 보시는 370페이지 관부에 보시는 가로하고 알려주는 절차 적어주면 돼. 알려주는 절차. 시험이건 아니면 교육이건 시험이건 일을 맡기면 어디에 어떤 일을 맡겼는지 국민들에게 알려주래요. 알려주는 절차가 있다. 시도지사는 교육이죠.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이잖아. 일을 맡기면 알려줘라. 알려주는 절차가 있더라. 끝. 좀 쉬었다가 이제 포상금이 중요해요. 얘가 문제가 무조건 나오는 거. 포상금 보겠습니다. 좀 쉬었다가요.